최근에 받은 위로 중에 지금도 문득 떠오르는 말이 있나요? 그날은 분명 여러 말을 들었던 날이었는데 이상하게도 한마디만 마음에 남아 오래 머물렀던 경험 말입니다. 괜찮아질 거라는 말도 있었고 잘하고 있다는 말도 있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난 건 아주 짧은 말 하나였습니다. 그게 왜 그랬을까?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위로를 많이 받았는데도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던 기억이 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순간이 더 잦아집니다. 말은 충분히 들었는데 마음은 여전히 무거운 날들. 누군가 옆에 있었는데도 혼자 있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는 시간들. 오늘은 왜 어떤 위로는 오래 남고 어떤 말은 금방 사라지는지 그 이야기를 조용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지금의 마음과 닿는다면 다음에 다시 찾기 쉬운 곳에 구독으로 남겨두셔도 좋겠습니다. 힘들 때 우리는 위로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정말 원했던 건 위로라기보다 이해받는 순간에 더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날을 떠올려 보면 사실 조언이 필요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는 이미 알고 있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도 모르고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날의 나는 조금 지쳐 있었고 그 상태 그대로를 누군가 알아주길 바랐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괜찮아질 거라는 말은 생각보다 멀게 느껴졌고 힘내라는 말은 지금의 나를 건너뛰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 말들이 틀렸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저 내가 서 있는 자리와 조금 다른 곳에서 나온 말이었을 뿐입니다. 위로를 받았는데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던 날들을 돌이켜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날의 나는 설명받고 싶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어떻게 하면 나아질지, 앞으로는 괜찮아질 거라는 이야기보다 그냥 그랬구나 이 한마디면 충분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말은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았지만 지금의 나를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지금까지도 조용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감각은 더 또렷해집니다. 웬만한 말은 이미 다 들어봤고 웬만한 조언은 이미 한 번쯤 살아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위로는 새로운 말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그대로 두는 태도에 더 가깝게 다가옵니다. 위로가 안 됐던 날이 있었다면 그건 당신이 까다로워져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삶을 대충 대하지 않게 되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마음에 남았던 그 한마디는 나를 바꾸려 하지 않았고 나를 앞당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함께 머물러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야 그게 위로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위로가 필요했던 날을 조금 더 자세히 떠올려 봅니다. 그날은 특별히 큰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군가와 심하게 다툰 날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계속 아래로 가라앉아 쉽게 올라오지 않았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좀 힘들다고, 괜히 마음이 가라앉는다고. 그러자 돌아온 말들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괜찮아질 거라는 말, 다 지나간다는 말,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는 말, 그 말들이 틀렸다고 느낀 적은 없습니다. 고맙기도 했고, 나를 생각해서 해준 말이라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전화를 끊고 나면 마음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말을 들었는데도 마음은 그대로일까? 왜 어떤 말은 그 순간엔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아무 흔적도 남지 않을까? 그 질문을 당장 풀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사실만 마음 한쪽에 두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위로하는 심리학을 천천히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위로를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라기보다 왜 어떤 위로는 남고 어떤 말은 흘러가는지를 차분하게 짚어주는 책에 가까웠습니다. 그 안에서 이런 문장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조언이 필요할 때보다 이해받고 싶을 때가 훨씬 많다. 아주 짧은 문장이었는데 그날따라 이 문장이 쉽게 넘어가지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날의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힘들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해야 할 일도 알고 있었고, 버텨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지나가야 한다는 것도 머리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힘들었던 이유는 지금의 상태가 그대로 허락받지 못한 느낌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괜찮아질 거라는 말은 미래의 나에게 건네는 말이었고, 힘내라는 말은 조금 더 버틴 뒤에 나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들 사이에서 지금의 나는 잠시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들으면서도 이상하게 혼자 있는 느낌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위로들을 찬찬히 떠올려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들은 대개 나를 바꾸려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하지 않았고, 이렇게 행동해 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도록 허락해 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랬구나. 그만큼 힘들었겠네. 그럴 수 있지. 이 말들은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지만 그 순간의 나를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그 말 앞에서 잠시 힘을 풉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감각은 더 분명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조언이 위로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많았고 아직 시도해보지 않은 선택지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대부분의 선택은 이미 한 번쯤은 해본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위로는 새로운 길을 알려주는 말보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인정해주는 말에 더 가깝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해봐보다는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 이 말이 왜 더 오래 남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위로를 받았는데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던 날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 까다로워져서도 아니고 감정이 유난해서도 아닙니다. 그만큼 삶을 대충 살지 않았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감정이 함부로 지나가도 될 것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위로는 더 조심스럽고 더 조용한 방식으로 다가와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위로라는 말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위로는 마음을 바꾸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몰아붙이지 않는 태도에 더 가깝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말을 많이 할수록 오히려 흐려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은 지금도 기억에 남고 어떤 말은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사라졌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위로를 받을 때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 말을 건네주기만 해도 그 마음이 고마웠고 위로가 된다고 느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말인데도 마음에 닿지 않는 순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위로가 예전처럼 쉽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조용히 느끼고 있었을 뿐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시기에 위로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예민해져서도 마음이 굳어서도 아닙니다. 그동안 삶을 직접 살아봤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쉽게 정리되는 일들이 현실에서는 얼마나 복잡한지, 선의로 던진 조언이 얼마나 쉽게 부담이 되는지도 이미 경험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이 현실을 너무 단순하게 만드는 순간 마음은 본능적으로 조금 뒤로 물러섭니다. 이 나이가 되면 위로를 들을 때 자연스럽게 계산이 시작됩니다. 이 말이 지금의 나를 제대로 보고 한 말인지 아니면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 나온 말인지 이 판단은 의식적으로 하지 않아도 마음이 먼저 알아챕니다. 그래서 어떤 말은 듣는 순간 바로 흘러가고 어떤 말은 나중에 혼자 있을 때까지 천천히 따라옵니다. 위로가 어려워진 이유는 우리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삶의 결을 너무 잘 알게 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삶은 한 문장으로 정리되지 않고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으며 한 번의 선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몸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위로는 앞으로를 말해주는 말보다 지금까지를 인정해주는 말에 더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잖아. 그동안 많이 견뎌왔네. 이 말들은 미래를 약속하지 않지만 과거를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주는 말이 이 시기의 마음에는 가장 안전하게 닿습니다. 나는 가끔 젊은 시절의 나를 떠올려 봅니다. 그때의 나는 조언을 들으면 그걸 바로 실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았고, 조금만 힘을 더 내면 상황이 바뀔 거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조언을 듣기 전에 이미 한 번쯤은 그 길을 걸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말보다 그 길이 쉽지 않았을 거야 라는 말에 마음이 먼저 반응합니다. 이 변화는 퇴보가 아니라 축적에 가깝습니다. 이제는 가능성보다 현실의 무게를 알고 의지보다 지속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위로는 무언가를 더하자는 말보다 이미 충분히 해왔다는 인정에서 힘을 얻습니다. 위로를 받으면서도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았던 날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그날의 나는 도움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평가받지 않는 상태가 필요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말도 더 해보라는 말도 아닌 그저 지금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두는 말. 그 말이 없었을 때 아무리 많은 말이 오가도 마음은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위로를 받을 때도 위로를 건넬 때도 조금 느려지게 됩니다. 말을 고르기보다 상대를 바라보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고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은 순간에 오히려 멈추게 됩니다. 이 멈춤이 때로는 가장 큰 배려가 되기도 한다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이 시기의 위로는 힘을 주는 말이 아니라 힘을 빼도 된다는 신호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고 어떤 침묵은 오래 남았습니다. 그 차이를 이제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누군가 힘들다고 말하면 예전처럼 바로 말을 꺼내지 않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말을 꺼내기 전에 한 번쯤 멈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나는 위로를 건네는 자리에서 조금 조급했습니다. 뭔가라도 말해줘야 할 것 같았고 도움이 되는 말을 해야 그 시간을 잘 보냈다고 스스로를 안심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상대를 위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말은 자꾸 앞으로 가자는 쪽으로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들이 상대에게 닿기보다 공중에서 흩어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고개는 끄덕이는데 눈은 멀어지고 대답은 하지만 마음은 다치는 순간들, 그 장면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건 말이 아니라 속도를 맞춰주는 태도라는 걸. 그래서 요즘은 누군가 힘들다고 말하면 바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그 말을 그대로 두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보라는 말 대신 지금 그 상태가 어떤 느낌인지 조금 더 들어보려고 합니다. 말을 줄이자 이상하게도 대화는 더 길어졌습니다.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니 상대는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정리되는 부분도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위로를 건넨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내가 배우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말을 아끼는 일이 상대를 방치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방식일 수도 있다는 걸 조금씩 알게 됩니다. 이건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생활의 태도에 더 가깝습니다. 상대를 고쳐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 지금의 상태를 임시 오류처럼 취급하지 않는 것. 이 나이가 되면서 확실히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의 삶에 대해 쉽게 판단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지, 그 모든 이유를 내가 다 알 수 없다는 걸 이제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로도 조심스러워졌고 그만큼 가벼워졌습니다. 요즘 내가 건네는 위로는 대단한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힘들었겠네. 그 자리에 오래 있었구나. 쉽지 않았겠다. 이 말들은 상대를 움직이게 하진 않지만 상대를 그 자리에 가만히 둘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가장 필요한 위로일 때가 있습니다. 위로는 상대를 끌어올리는 일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일이라는 생각을 요즘은 자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말보다 숨 고르는 소리, 말 사이의 공백이 더 중요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 공백이 서둘러 채워지지 않을 때 마음은 조금씩 제 속도를 찾습니다. 가끔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같이 앉아 있는 시간이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 시간 동안 문제가 해결된 건 없었고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의 표정이 조금은 덜 굳어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아마도 그 순간에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분명히 전해졌기 때문일 겁니다. 요즘 나는 위로를 잘하고 싶다는 생각보다 위로를 망치지 않으려는 마음을 더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괜히 말을 더 얹어서 그 사람의 감정을 앞당기지 않도록 괜히 희망을 덧붙여 지금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지 않도록 이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이 나이의 위로에는 더 어울리는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위로를 건네는 자리에서 성공과 실패를 따로 나누지 않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도 그 시간이 조금은 편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려 합니다. 이 기준이 생기고 나서 위로는 조금 덜 부담스러워졌고 대신 조금 더 오래 남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위로를 받았다는 기억보다 위로가 남아있다는 느낌이 더 오래 남습니다. 어떤 말이었는지 정확히 떠오르지 않는데도 그날 이후로 마음이 조금 덜 조급해졌던 날들, 그런 날을 떠올리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위로는 나를 바꾸려 하지 않았고 나를 앞으로 밀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의 상태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기억에 남는 위로는 대부분 말이 적었습니다. 설명이 없었고, 분석도 없었고, 대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시간은 이상하게 안전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급해지지 않아도 되는 자리, 지금의 마음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 아마도 그때 마음은 처음으로 경계하지 않아도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위로가 오래 남는 이유는 그 말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 자리가 평가받지 않는 자리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잘하고 있는지, 더 노력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모든 질문이 잠시 멈춰 있었던 자리. 그래서 마음은 그 시간을 기억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다시 꺼내보는지도 모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위로는 더 이상 마음을 끌어올리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버텨왔고 이미 여러 번 자기 자신을 설득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위로는 새로운 힘을 주는 말보다 힘을 빼도 괜찮다는 신호에 더 가까워집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 당장 나아지지 않아도 허락되는 시간. 그게 이 시기의 마음에 가장 잘 맞는 위로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요즘 위로를 떠올릴 때 말보다 장면이 먼저 떠오릅니다. 같이 앉아 있었던 시간, 서둘러 끝내지 않았던 대화, 결론 없이 헤어졌던 날. 그날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날의 마음은 조금 덜 날카로웠습니다. 아마도 그게 위로의 역할이었을 겁니다. 모든 걸 고치지 않아도 오늘 하루를 조금 덜 아프게 만드는 일. 최근에 받은 위로 중 유독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그건 아마 그 사람이 당신을 특별히 이해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상태를 고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말보다 훨씬 오래 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을 바꾸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을 몰아붙이지 않아도 되는 이유 하나쯤은 남았으면 합니다. 요즘 당신에게 유독 오래 남아있는 위로는 어떤 순간이었나요? 말이었을 수도 있고, 말이 없었던 시간이었을 수도 있겠지요. 괜찮을 때 천천히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도 여기까지 잘 버텨오셨습니다.